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수량지수와 가격지수라는 건데요. 농협은행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량지수는 상품의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물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수량이 작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수량지수입니다. 반면 가격지수는 수량을 고정시켜둔 상태에서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10년 전에 비해서 혹은 5년 전에 비해서 혹은 작년에 비해서 이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가지수, 가격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수준의 변화를 더욱 잘 나타내주는 것은 수량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수량지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라스파이레스 지수라는 것과 파시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지수도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구할 수도 있고 파시 지수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뒤쪽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수량지수와 가격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량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량의 변화를 측정을 하려면 결국 가격을 고정시켜 놔야겠죠. 이 수량지수는 그래서 가격을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기준연도의 수량과 현재의 수량을 비교하고 기준연도의 생산량과 현재의 생산량을 비교해낸 방식입니다.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수치의 변화는 결국 생산량, 수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연도에 비해서 현재의 수량이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생산량이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량지수입니다. 수량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스파이레스 방식과 파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기준연도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량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실질 GDP죠. 위쪽에서 배운 실질 GDP 기억나시죠? 결국 실질 GDP가 의미하는 것은 기준연도의 가격에서 수량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실질 GDP였어요. 기준연도의 실질 GDP가 100이었는데 현재의 실질 GDP가 120이라면 결국 둘 다 가격은 P0, 기준연도의 가격이 곱해져 있으니까 20% 상승한 이 값은 수량, 생산량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의 대표적인 예는 실질 GDP이고 기준연도의 가격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자, 분모 모두 작은 값을 곱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파세 지수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의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실질 GDP와 대조되는 명목 GDP가 이 파세 수량 지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세의 수량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수량 지수와 반대죠. 이미 오른, 보통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니까 이 대전제는 P1이 P0보다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른 P0보다 높은 P1을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해주기 때문에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에 비해서는 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삼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반면 가격지수는 수량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산량의 증가도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생산량이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나는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는지 그것도 중요해. 라면 가격지수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 가격지수도 라스파이레스 방식, 파세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비교를 하려면 생산량을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생산량, 기준연도의 생산량 혹은 현재의 생산량으로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기준연도와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게 된 것이 가격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도의 수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P1이 P0보다 높다, 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는 수량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Q0, 가격이 오르기 전 수량 더 현재보다 높겠죠. 감소하기 전 수량을 분모와 분자에 다 곱하기 때문에 이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Q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Q0보단 더 적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더 적은 값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서 이 내용들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구한 가격지수의 대표적인 예는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수량을 고정시켜둔 상태에서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고, 파세 가격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다.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 방식, 현재의 생산량을 기초로 물가를 계산해낸 방식이다. 물가지수를 계산해낸 방식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요 공식만 보더라도, 요 분자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죠. 이 P1 곱하기 Q1 뭔가요? 명목 GDP. 그리고 P0 곱하기 Q1, 실질 GDP였죠. 요 비율을 계산해낸 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였고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 방식의 가격 지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생활에 더 중점을 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가격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수량을 고정시켜 놓고 기준연도의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물가를 계산해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소 과대평가될 경향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명목소득, 명목 GDP는 증가했어요. 명목 GDP의 증가율이 이 가격지수, 가격지수의 라스파이레스 지수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면 어떤가요? 물가는 조금 상승했는데 명목소득, 명목 GDP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생활, 그 국민 경제의 생활이 굉장히 국민 경제의 상태가 되게 좋아졌다,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목소득은 조금 증가했는데 가격지수의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크게 증가했어요. 이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건 증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량은 더 줄고 경제는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 내용까지도 같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